저는 지금 마음소리 심리상담센터의 행정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어떻게 상담사님들이 다른 고민 안 하고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릴 것이죠. 모든 프로세스가 항상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흘러갈 때 상담사님들이 좀 더 내담자들의 상담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매뉴얼이 강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본질과 철학 이런 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혼자 센터를 설립하시고 직원 한 분, 두 분 정도 이제 데리고 상담을 시작하시는 초보 경영자분들에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몇 가지 이런 걸 짚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단계마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정책이 있고 또는 경제적인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이 이게 혼재 있어서 딱 어떤 부분을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저희 소장님도 혼자서 상담을 시작했고 그 이후로 이렇게 변해나가는 과정을 봤는데, 혼자일 때는 어쩔 수 없이 리소스를 많이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상담하면서 상담실 직원을 둘 수도 없고, 혼자 상담하면서 매뉴얼을 만드는 것도 좀 쉽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냥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혼자 상담할 때는 SNS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커뮤니케이션 툴들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AI 프로그램들이 워낙 많이 발달돼서 아주 쉽게 조금만 유튜브만 활용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챗봇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챗봇을 만들지 못한다면 조금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숨고라든가 아니면 크몬 같은데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나한테 맞는 챗봇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도 많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걸로 이제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밖에 없고요. 조금 어렵지만 새로 시작하는 분이라든가 1인 센터를 하시는 그런 센터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만약에 평생 혼자 할 거다 그러면은 고민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내가 이것을 키우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과 비전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저는 본인만의 매뉴얼을 만들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혼자 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선투자가 좀 돼야 됩니다. 소장님께서 상담사가 2명까지는 혼자 하셨어요. 근데 3명이 되는 순간 제가 제언을 드렸죠. 그 데스크 직원을 뽑자.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이미 다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데스크 직원이 없으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인테이크 전화를 너무나 많이 놓쳐요. 그 인테이크 전화 몇 개만 잡아도 실질적으로 그 행정실 직원 급여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담하다가 누가 오시면은 미안합니다 그리고 양해를 구하고 가서 문 열어줘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센터를 운영하고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은 일주일 내내 다 하시지 못하더라도 처음에는 파트타임으로라도 핵심되는 몇 시간, 인테이크 전화가 많이 오는 요일과 또 시간이 있거든요. 시간만이라도 일단은 꼭 데스크 직원을 한번 채용해 보셔라. 그거에 대한 효과는 무조건 제가 보장합니다. 아예 우리 센터에는 전화가 안 온다 이러면 뭐 좀 모르겠는데, 그래도 센터에 전화가 오고 인테이크 전화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2-3분 정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준비가 됐다, 그러면 저는 데스크 직원을 먼저 뽑는 거를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키우고 싶다면은 데스크 직원을 뽑아라. 그리고 매뉴얼을 만들기 시작하라. 이 내용은 꼭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홍보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제 아마 모든 센터장님들이 고민하실 거예요. 수없이 많은 홍보 마케팅 영업 전화가 오는데 이걸 해볼까 말까, 파워링크를 한번 해볼까 말까, SNS 그다음에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색 순위를 높여준다는데 이걸 할까 말까, 이런 고민을 수없이 많이 하실 텐데, 각자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제 경험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거는 돈낭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글도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좀 내셔갖고 서점이나 아니면 도서관에 가시면은 블로그 마케팅이라든가 인스타 마케팅에 대해서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그 중에 2-3권만 한번 읽어보시고 정리하시면 2페이지가 안 넘습니다.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2페이지가 안 넘어요. 이건 장기적인 싸움입니다. 절대 오늘 내일 정리가 되지 않아요. 네이버가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놨어요. 로직을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돼요. 다른 데 돈 쓰지 마시고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상담센터는 블로그의 파워예요. 그래서 블로그를 일주일에 하나, 최소 하나, 아니면 2개, 1년 동안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면 저희는 성북구에 있는데 저희 소장님의 목표는 저희가 항상 1등으로 올라와 있는 겁니다. 물론 파워링크 빼고 마케팅 비용을 써서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홈페이지 꼭 만드셔야 됩니다. 홈페이지가 없는 상담센터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신뢰가 안 가. 예, 신뢰도 안 가고요. 그 홈페이지는 이제는 기본적으로 마케팅의 수단이 아닙니다. 홈페이지는 나는 이 정도의 준비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기본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를 꼭 매주. 만드셔갖고 네. 홈페이지를 의뢰하시고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네. 홈페이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물론 언젠가는 변하겠지만 아직까지도 블로그의 파워는 특히 상담센터와 같은 이런 업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절대 챗GPT한테 쓰게 하시면 안 됩니다. 챗GPT한테는 아이디어와 인사이트만 얻으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한 5시간 걸리던 거를 챗GPT 도움을 받으면은 1시간이나 2시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AI 프로그램도 꼭 활용하셔야 되고요. 아마 한상심의 유튜브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부하셔서 그 챗GPT를 활용한 거라든가 아니면 다른 AI 프로그램을 활용하셔갖고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은 이거는 나의 미래가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꼭 블로그를 작성을 해주시고 다른 내용들은 초기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인스타하고 블로그 네. 작성하시는 거 물론 본인이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대한 그런 재능이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리소스가 있다 그러면 최고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아마 센터장님이 그런 것까지 하기에는 아마 여력이 없을 거예요. 시간도 부족하고 본인이 촬영하고 편집하고 올리고 하는 이런 시간까지 확보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욕심 내려놓으시고 딱 2가지만 블로그하고 그다음에 인스타만 꾸준하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만 올리셔도 제가 볼 때는 현재 초기에 마케팅은 홍보 마케팅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막 눈이랑 귀가 막 커지는 느낌이었어요. 당장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가 몰랐던 되게 굉장히 중요한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스텝 선생님들의 열화와 같은 반응이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여기서밖에 들을 수 없는 내용을 지금부터 풀어보려고 합니다. 라던가 누군가에게 내 성과를 어떻게 인정받는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 하세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원칙대로 진행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전국민 마음 투자를 아마 운영하시는 분들이 맞닥뜨리는 그런 문제들은 성공을 원한다면 행동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